두 레전드의 예고에 모두가 놀랐습니다. 메시는 말했습니다. 내 미래의 감독은 없습니다. 대신 구단을 만들고 아이들을 키우고 싶습니다. 손흥민도 말했습니다. 은퇴 후엔 축구와 관련된 일은 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두 사람은 지금 같은 방식으로 또 축구의 미래에 투자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헌신이라는 하나의 목적, 그리고 그것을 향한 전혀 다른 두 갈래 길. 설계도를 그리는 자와 오늘을 지키는 자. 두 전설이 MLS에서 만들어가는 새로운 이야기입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축구의 다음 장엔 무슨 내용이 있을지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이야기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 하나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케빈 백스터입니다. 20여 년 넘게 축구를 취재해온 스포츠 저널리스트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전할 이야기는 두 전설이 축구 너머 선택한 서로 다른 길에 관한 것입니다. 지난 6일 아르헨티나 루즈TV와의 인터뷰에서 리오넬 메시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 미래의 감독이라는 자리는 없다라고 말이죠. 38세의 메시, 세계 축구 역사상 최고의 선수로 꼽히는 그가 은퇴 후 벤치에 앉지 않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저는 이 인터뷰를 보며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수많은 축구 전설들이 은퇴 후 감독으로 제2의 인생을 살아가곤 하니까요. 지네딘 지단, 펩 과르디올라, 카를로 안첼로티 모두 선수 시절의 명성을 벤치에서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메시는 달랐습니다. 솔직히 나 자신을 감독으로 상상해 본 적이 없다며 현재로서는 지도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다고 못 박았더군요. 물론 여지는 남겼습니다. 지단도 은퇴 직후에는 감독을 절대 안 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챔피언스리그 3연패를 달성한 명장이 됐다는 점을 언급하며 말이죠. 그렇다면 메시가 진짜 원하는 건 무엇일까요? 저는 그의 다음 말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만약 선택해야 한다면 밑바닥부터 팀을 성장시키는 구단주가 되고 싶다는 거였습니다. 메시가 가장 매력을 느끼는 역할은 인터 마이애미의 공동 구단주인 데이비드 베컴과 같은 오너였습니다. 가능하다면 나만의 구단을 소유하고 싶다며 가장 낮은 단계부터 시작해 팀을 성장시키고 그 과정에서 아이들과 젊은 선수들에게 성장의 기회를 주는 환경을 만들고 싶다고 강조했더군요. 이건 단순한 부의 과시가 아니었습니다. 축구 생태계의 기틀을 다지는 일에 대한 진심이 담긴 발언이었습니다. 어린 선수들이 축구를 통해 발전하고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구를 제공하는 일이 내게는 가장 큰 의미가 있다는 설명이 뒤따랐습니다. 메시의 구상은 이미 현실에서 구체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절친한 동료 루이스 수아레스와 함께 우루과이 4부 리그 구단인 데포르티보 LSM을 출범시켜 운영 중하고 있었습니다. 두 선수의 이니셜을 딴 이 팀은 현재 3,000명이 넘는 회원을 보유한 체계적인 조직으로 성장했습니다. 수아레스가 기획하고 메시가 합류한 이 프로젝트의 핵심 목표 역시 유소년 육성이었습니다. 지난해에는 자신의 이름을 내건 16세 이하 국제 유소년 대회인 메시컵을 미국 마이애미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했더군요. 전 세계 8개 아카데미 팀을 초청해 유망주들이 실력을 겨룰장을 마련한 것은 그가 말해온 기회 제공의 연장선이었습니다. 전술판이 아닌 설계도를 택한 메시. 스타를 찾는 게 아니라 스타가 자라날 시스템을 짜는 사람이 되겠다는 그의 선택은 명확했습니다. 저는 노트를 덮으며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손흥민은 어떨까? 저는 지난 인터뷰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메시가 구단주의 길을 택했다면 손흥민은 정반대의 발언을 했더군요. 지난해 아이다스가 준비한 토크쇼에서 손흥민은 명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은퇴 후 축구 관련된 일로는 볼 수 없을 것이라는 발언이었습니다. 메시와 마찬가지로 감독직을 거부했지만 그 이유는 달랐더군요. 손흥민의 설명은 이랬습니다. 팬을 즐겁고 행복하게 하는 것은 좋지만 축구 팬들은 축구하고 있을 때의 자신을 좋아하는 것이며 은퇴 후에는 축구와 관련된 일은 하지 않을 것이고 이 마음은 변함없이 굳어가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메시가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했다면 손흥민은 아예 축구계를 떠나겠다는 뜻을 밝힌 겁니다. 하지만 현재의 손흥민을 보면 이 말이 역설적으로 들렸습니다. 그는 지금 이 순간 그 어떤 지도자보다 더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토트넘에서 보낸 10시즌 동안 손흥민은 454경기 173골 98도움을 기록했습니다. 숫자만으로도 대단한 성과였지만 진짜 중요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호스퍼 HQ가 최근 발표한 토트넘 역대 최고 주장 순위에서 손흥민은 2위에 올랐더군요. 16년간 토트넘에서 뛰며 7시즌 주장을 맡았던 게리 마버트가 1위였습니다. 반면 손흥민은 단 2시즌만 주장을 역임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2위를 차지한 겁니다. 비유럽 선수로서는 더욱 놀라운 평가였습니다. 처음 주장을 맡았을 때 일부 팬들과 평론가들은 군대식 리더십이 부족하다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위고 요리스 다음으로 손흥민에게 주장 완장을 맡긴 결정은 탁월한 선택이었더군요.
호스퍼 HQ는 토트넘 주장 시절의 손흥민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모두에게 사랑받으며 말보다 행동으로 이끄는 리더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주장 첫 시즌에는 훌륭한 성적을 냈지만 두 번째 시즌에는 도미닉 솔란케의 합류로 측면으로 밀려나며 다소 고전했다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손흥민은 트로피를 들어 올리고 싶다는 열망을 위해 남았습니다. 결국 지난 시즌 UEFA 유로파리그 우승을 차지하며 주장 시절을 완벽히 마무리했더군요. 네, 빌바오의 순간을 남긴 손흥민은 토트넘 역사상 두 번째로 위대한 주장으로 평가받게 됐습니다. 손흥민 본인은 토크쇼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항상 한 계단씩 차근차근 올라왔으며 훌륭한 주장들 밑에서 많이 배웠다고요? 휴고 요리스와 박지성은 늘 모범을 보였고 목소리를 크게 내지 않아도 늘 먼저 행동으로 보여줬다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자 진짜 리더십이라고 했습니다. 국가대표팀에서도 박지성, 차두리, 기성용에 이어 주장 완장을 이어받아 정신적 지주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개인보다 팀이 우선이라고 믿으며 젊은 선수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싶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은퇴 후엔 축구를 떠나겠다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축구에 모든 걸 쏟아붓고 있는 손흥민, 메시가 미래의 시스템을 설계한다면 손흥민은 현재의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접근 방식은 극명하게 달랐지만 그 행보는 묘하게 겹쳐 보였습니다. 두 사람의 차이는 그들이 이미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에서 더욱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메시는 이미 우루과이에 팀을 세웠습니다. 루이스 수아레스와 함께 출범시킨 데포르티보 LSM은 4부 리그 구단이지만 3,000명이 넘는 회원을 보유한 체계적인 조직으로 성장했더군요. 두 선수의 이니셜을 딴 이 프로젝트의 핵심은 유소년 육성이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메시는 지난해 자신의 이름을 내건 국제 유소년 대회 메시컵을 미국 마이애미에서 개최했습니다. 전 세계 8개 아카데미 팀을 초청해 16세 이하 유망주들이 실력을 겨룰장을 마련한 것이었습니다.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육성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었더군요. 메시의 구상은 명확했습니다. 축구 생태계를 설계하는 사람이 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린 선수들이 축구를 통해 발전하고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구를 제공하는 일, 가장 낮은 단계부터 시작해 팀을 성장시키는 환경을 만드는 일, 이것이 메시가 은퇴 후 그리는 청사진이었습니다. 반면 손흥민은 시스템이 아닌 지금 여기에 집중했습니다. LAFC 이적 배경에 대해 손흥민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MLS는 한국 선수들이 뛰었기 때문에 여러 선수들에게 리그에 대해 물어보면서 관심이 점점 더 커졌다고요. 유럽에서는 시차 때문에 경기를 많이 보지는 못했지만 하이라이트로 자주 접했고 몇 년 사이 많이 성장한 걸 보면서 꼭 도전해보고 자신의 실력을 MLS 무대에서 보여주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특히 LAFC에는 멕시코 국가대표 출신으로 아스널, 레알 소시에다드를 거쳐 구단 레전드로 자리 잡은 카를로스 벨라가 있었습니다. 손흥민은 벨라를 언급하면서 전설적인 선수와 함께 뛸 수 있다는 것은 큰 영광이며 LAFC에서 이룬 벨라의 업적은 전설 그 자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팀을 떠날 때 레전드 선수로 평가받고 싶다며 클럽을 위해 모든 것을 쏟아내고 싶다고 밝혔더군요. 이적의 또 다른 이유는 2026년 6월 열리는 북중미 월드컵이었습니다. LA는 세계에서 가장 멋진 도시 중 하나이고 한인 팬들도 많아 완벽한 퍼즐처럼 모든 조각이 맞아 떨어졌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직접 리그를 경험하며 축구 열기를 느끼고 월드컵에서도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손흥민의 철학도 명확했습니다. 개인보다는 팀이 우선이라고 믿으며 젊은 선수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MLS는 자신에게 새로운 도전의 무대이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팬들과 클럽을 위해 모든 걸 바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각오였습니다. 메시는 구조를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손흥민은 마음을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시스템을 만드는 자와 관계를 만드는 자. 두 사람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축구의 미래에 투자하고 있었지만 그 본질은 같았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헌신이었습니다. 손흥민의 진가는 말이 아닌 행동에서 드러났습니다. 메시가 메시컵을 만들었다면 손흥민은 한국에서 자신의 이름을 내건 국제 유소년 친선 축구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어린 선수들에게 경기 기회를 제공하며 축구 꿈나무 육성을 목표로 한 대회였습니다. 유소년 시절 몸담았던 아시아 축구 아카데미와 재능 기부 협약을 맺고 자신이 배운 방식 그대로 유소년 유망주를 가르치는 프로그램 운영에도 참여했더군요. 토트넘 시절부터 그의 기부는 일회성이 아니었습니다. 토트넘 재단에 대한 정기 기부를 10년간 지속했습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강타했을 때는 한국 의료진을 위한 지원금을 기부했고 소외계층 아동들을 위한 지원과 유소년 축구 장학금도 꾸준히 이어갔습니다.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도 피해 지역 구호금을 통해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했더군요.
영국에서의 활동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무료 청소년 축구 교실을 정기적으로 운영했는데 단순히 이름만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직접 참여해서 아이들을 지도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들을 위한 것이었더군요.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영국 아이들을 위해 무료 급식 지원 활동도 펼쳤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영국 전역에 40곳 이상의 무료 급식소를 익명으로 설립해 3만 명 이상의 노숙자와 저소득층 시민들에게 도움을 준 일이었습니다. 대중에게 크게 알려지지 않았던 활동이었습니다. 유엔 세계 식량 계획 글로벌 9일 앰버서더로도 활동했습니다. 기근 퇴치와 인도주의적 지원을 알리는 역할이었습니다. 어린이 암 환자 대상 드림 멘토링 행사에 참여해 아이들과 소통하고 꿈과 희망을 나누는 시간도 가졌더군요. LAFC 이적 후에도 변함없었습니다. 계약 보너스 일부를 로스앤젤레스 지역 자선단체에 기부해 지역사회 지원에 나섰습니다. LA 지역 빈곤 퇴치 단체에 대한 기부와 함께 아이들을 위한 축구, 아카데미 설립에도 힘썼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의 특별함은 이런 공식적인 활동만이 아니었습니다. 일상 속 작은 행동들이 진짜 그를 만들었습니다. 토트넘 훈련장에는 늘 뒷문이 있었습니다. 조용히 빠져나갈 수 있는 통로였더군요. 하지만 손흥민은 항상 정문을 택했습니다. 그곳에는 팬들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30분에서 40분까지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끔이 아니라 거의 매일 그랬더군요. 한 기자의 증언은 이랬습니다. 선수 인터뷰를 하러 가면 팀이 0대4로 졌어도 가장 먼저 멈춰서서 인터뷰에 응하는 사람이 바로 손흥민이었다고요. 정말 속상해 보이는데도 항상 그렇게 했습니다. 정말 프로페셔널했더군요. 이런 모습들이 손흥민을 특별하게 만들었습니다. SNS에 자랑하거나 언론을 부르지 않고 조용히 실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히려 참가한 아이들이나 학부모들이 감사 인사를 올리면서 세상에 알려지는 경우가 많았더군요. 메시가 구조를 만든다면 손흥민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시스템이 아닌 관계, 계획이 아닌 현장, 카메라가 없는 곳에서도 변함없이 선행을 실천하는 손흥민의 방식은 묵묵했지만 강력했습니다. 손흥민의 영향력은 리그 전체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시작점에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MLS는 오랫동안 은퇴를 앞둔 스타들의 종착지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유럽 무대를 수놓았던 여러 스타가 미국 무대에서 뛰었지만 황홍희에 진출한 터라 경기력이나 마케팅 측면에서 큰 인상을 남기지 못했더군요. 차츰 변방으로 밀려나던 MLS였습니다. 2023년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리오넬 메시의 합류였습니다. 인터 마이애미로 향한 메시는 리그 전체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더군요. 경기장은 매진 사례가 속출했고 시청률은 급증했습니다. MLS는 더 이상 은퇴 리그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 여름 손흥민이 정점을 찍었습니다. 토트넘을 떠나 MLS 역대 최고액인 2,600만 달러, 약 37,6억 원의 LAFC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당초 영입했던 올리비에 지루를 과감히 정리하고 손흥민에게 올인하는 전략을 택한 LAFC의 선택은 과감했습니다. 지루도 손흥민 못지않게 유럽에서 잔뼈가 굵은 스트라이커였습니다. 프랑스 무대를 시작으로 아스널, AC 밀란까지 유럽 5대 리그 명문 구단에서만 뛰었더군요. 그런 지루를 단기간 내치기 쉽지 않았을 텐데 LAFC는 손흥민을 선택했습니다. 대체로 MLS는 유럽 구단과 계약이 만료돼 은퇴를 고민하던 선수들에게 마지막 손을 내밀던 그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전성기 기량을 유지하는 손흥민에게는 달랐습니다. LAFC는 토트넘과 계약이 남아있는 손흥민에게 진심을 다하기 위해 전례 없는 이적료를 투자했습니다. 결과는 경이로웠습니다. 손흥민은 합류 직후 13경기에서 12골 4도움이라는 압도적인 화력을 뿜어냈습니다. 동료 드니 부안가와 함께 MLS 역사상 최다 연속 합작골 기록까지 갈아치우며 미국 전역을 열광시켰더군요. 비록 플레이오프 준결승에서 승부차기 끝에 무릎을 꿇으며 무관에 그쳤지만 MLS 사무국은 손흥민과 LAFC가 머지않아 왕좌에 오를 것으로 봤습니다. 손흥민은 아마도 1년 안에 LAFC에서 트로피를 들어올릴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손흥민의 파급력은 경기장 안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최근 MLS 선수협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현역 선수 500여 명 중 가장 뛰고 싶은 구단 1위로 LAFC가 선정됐더군요. 리오넬 메시가 버티고 있는 인터 마이애미를 밀어내고 리그 내 최고 인기 구단으로 등극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임팩트는 리그 밖 선수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유럽에서 뛰는 선수들이 손흥민을 보고 MLS를 선택지로 삼기 시작했더군요. 다른 팀들 역시 손흥민 효과를 누리기 위해 비슷한 레벨의 스타들을 영입하려고 했습니다.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의 시카고 파이어 연깁설이 도는 것도 이런 움직임의 일환이었습니다. MLS 사무국은 공식적으로 손흥민의 이적을 역사를 바꿀 결정적 전환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LAFC의 손흥민 영입은 의심의 여지 없는 대성공이며 나머지 MLS 팀들도 이제 슈퍼스타를 영입하는데 열중하고 있다고 전했더군요. 미국 현지는 리오넬 메시가 열어젖힌 MLS의 황금기를 손흥민이 화려하게 이어받았다고 바라봤습니다. 메시가 문을 열었다면 손흥민은 그 문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한 사람은 가능성을 보여줬고 다른 사람은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 변화를 지켜보며 생각했습니다. 두 전설이 같은 리그에서 뛴다는 것. 그것도 각자의 방식으로 리그를 변화시킨다는 것. 이것이 바로 2026년 MLS가 가진 특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이 사랑받는 이유는 단순히 실력만이 아니었습니다. 토트넘은 오랜 기간 우승과 인연이 없었습니다. 2008년 리그컵 이후 무려 17년간 무관이었더군요. 그 긴 시간 동안 수많은 스타들이 트로피를 찾아 떠났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달랐습니다. 10시즌을 버텼고 마침내 지난 시즌 유로파리그 우승으로 그 기다림에 보답했습니다. 빌바오의 순간. 그날 밤 손흥민이 보여준 눈물과 환희는 단순한 우승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함께 고통받았던 팬들과 나눈 감정이었더군요. 힘들 때도 떠나지 않았다는 사실. 그것이 토트넘 팬들이 손흥민을 특별하게 기억하는 이유였습니다. LAFC로 이적한 후에도 그 태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13경기 12골 4도움이라는 폭발적인 활약 속에서도 손흥민은 여전히 팬들 곁에 있었습니다. 경기 후에는 어김없이 팬들에게 다가갔고 한 명 한 명과 눈을 맞추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LA 한인 커뮤니티의 반응은 각별했습니다. 코리아타운 곳곳에 손흥민 응원 포스터가 붙었고 한인 식당들은 경기 날이면 만석이었습니다. 단순한 민족적 자긍심을 넘어서는 무언가가 있었더군요. 그의 인품과 행동을 신뢰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지역 언론들도 주목했습니다. 스포츠면뿐 아니라 사회면에서도 손흥민을 다뤘습니다. 영국에서 보여준 기부 활동, 아카데미 운영, 지역사회 공헌 등을 소개하며 LA에서도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를 표했더군요. 실제로 변화는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LA 지역 청소년 축구 등록률이 증가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아이들은 손흥민처럼 되고 싶어 했고 부모들은 그를 롤모델로 제시했습니다. 한 명의 선수가 도시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광경이었습니다. 메시와의 차이점도 흥미로웠습니다. 메시는 신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경애의 대상이었더군요. 팬들은 메시를 보며 감탄했지만 손흥민을 보며 공감했습니다. 메시는 멀리서 바라보는 별이었다면 손흥민은 가까이서 만날 수 있는 친구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 차이가 만들어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MLS 선수협회 설문조사에서 현역 선수 500여 명이 가장 뛰고 싶은 구단으로 LAFC를 꼽았습니다. 메시가 있는 인터 마이애미를 제치고 1위를 차지한 겁니다. 선수들도 손흥민과 함께 뛰고 싶어 했습니다. 손흥민과 팬 사이의 거리는 늘 1m였습니다. 물리적 거리만이 아니라 심리적 거리도 그랬습니다. 슈퍼스타지만 결코 멀게 느껴지지 않는 사람. 언제든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은 편안함. 그것이 손흥민이 가진 마법이었습니다. 10시 시즌 454경기 173골 98도움, 해리케인과 함께 만든 프리미어리그, 역대 최다 합작골 47골. 숫자도 대단했지만 팬들이 기억하는 건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어려울 때도 함께했던 그 마음이었습니다. LAFC 팬들도 그 마음을 느꼈습니다. 플레이오프 중결승 밴쿠버전 0대2로 뒤진 상황이었죠. 원정 경기였고 분위기는 최악이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후반전 골을 터뜨리며 추격을 시작했고 연장전에서는 극적인 프리킥골로 2대2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BMO 스타디움 워치파티에 모인 팬들은 그 순간을 목격하며 경외감에 사로잡혔습니다. 당시 팬들은 환호를 넘어선 무언가를 느꼈다더군요. 절대 굴복하지 않는 투지, 마지막 순간까지 팀을 위해 싸우는 모습. 비록 승부차기에서 패했지만 LA 팬들은 그날 밤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어떤 사람인지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 그것이 바로 손흥민이었습니다. 메시가 위대한 선수라면 손흥민은 사랑받는 선수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비결은 간단했습니다. 늘 팬들 곁에 있었다는 것, 단 1m의 거리를 유지했다는 것,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차이는 두 사람이 축구를 대하는 방식에서 비롯됐습니다. 메시는 구조를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우루과이에 구단을 세우고 메시 컵을 만들며 은퇴 후에는 구단주가 되어 축구 생태계의 기틀을 다지겠다고 했습니다. 밑바닥부터 팀을 성장시키고 아이들에게 성장의 기회를 주는 환경을 만드는 것, 시스템을 만드는 사람, 구조를 설계하는 사람, 그것이 메시가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반면 손흥민은 현장에 집중했습니다. 은퇴 후에는 축구와 관련된 일을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팬들은 축구하고 있을 때 자신을 좋아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이유였더군요. 시스템이 아닌 지금 이 순간에 모든 걸 쏟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손흥민은 지금 이 순간
누구보다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유소년 대회, 아카데미 지원, 정기 기부, 무료 급식소, 지역사회 봉사. 체계적인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필요한 곳에 필요한 도움을 주는 방식이었더군요. 메시가 미래를 위한 구조를 짓는다면 손흥민은 현재를 위해 사람을 만났습니다. 메시가 미래를 내다본다면 손흥민은 오늘을 살았습니다. 메시가 시스템을 통해 수천 명을 키운다면 손흥민은 관계를 통해 한 명 한 명을 변화시켰습니다. 두 방식은 다를 뿐 우열을 가릴 수 없었습니다. 메시의 구조가 없다면 지속 가능한 변화는 어려울 것이고 손흥민의 관계가 없다면 진정한 감동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MLS는 이 두 방식의 혜택을 모두 받고 있었습니다. 메시가 만든 시스템 위에서 손흥민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었더군요. 근데 메시가 리그의 틀을 바꿨다면 손흥민은 리그의 온도를 바꿨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같은 목적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헌신, 축구를 통한 긍정적 변화. 다만 그 길을 가는 방식이 달랐을 뿐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설계도를 그렸고 다른 사람은 벽돌을 쌓았습니다. 한 사람은 청사진을 만들었고 다른 사람은 하루하루를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곧 이 두 사람이 같은 경기장에서 만나게 됩니다. 2026년 2월 MLS 개막전입니다. 인터 마이애미의 리오넬 메시와 LAFC의 손흥민. 두 축구 전설이 맞붙는 날이었습니다. LA 메모리얼 콜리슴 77,500명을 수용하는 거대한 경기장에서 열릴 예정이었더군요. MLS는 2023 시즌 메시 연기 이후 어마어마한 효과를 누렸습니다. 지난 여름 손흥민이 메시의 각종 기록들을 넘어서면서 화제가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리그의 두 역사적 아이콘이 맞붙는 경기, 전 세계가 주목할 무대였습니다. MLS가 추춘제로 바뀌기 전 마지막 시즌이기도 했습니다. 춘추제로 열리는 마지막 해였더군요. 2027년 초 2월 개막 후 5월까지 스프린트 일정을 치른 뒤 2027년 7월부터 2028년 5월까지 본격적인 추춘제로 전환할 계획이었습니다. 하나의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분기점이었습니다. 손흥민에게 2026년은 특별한 해였습니다. 정규리그 33경기, 콘카카프 챔피언스컵 데뷔, 6월 북중미 월드컵, 그리고 LA 갤럭시와의 2월 세 번째 엘 트라피코 더비까지 최소 50경기가 넘는 살인적인 일정이었습니다. 국가대표로서는 월드컵에서 개최국 멕시코와 같은 조가 되면서 3경기를 모두 멕시코에서 치르게 됐더군요. 만약 토너먼트에 진출한다면 BMO 스타디움에서 경기를 치를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손흥민이 자신의 홈구장에서 태극마크를 달고 뛰는 특별한 순간이 올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프레스박스에 앉아 이 모든 일정을 내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두 전설이 같은 리그에서 뛴다는 것. 한 사람은 역사를 열었고 다른 사람은 그 역사에 깊이를 더했습니다. 메시가 만든 리그의 틀 위에 손흥민은 새로운 감정을 더했습니다. 경외와 공감, 위대함과 사랑스러움, 시스템과 관계. 두 사람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같은 목적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2026년 2월 개막전. 팬들은 단순히 경기 이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축구를 설계하는 두 가지 방식, 다음 세대에게 유산을 남기는 두 가지 길. 한쪽에는 구단주를 꿈꾸는 전설이 서 있고 다른 한쪽에는 현장을 지키는 전설이 서 있을 것입니다. 은퇴 후에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축구에 남을 이 두 사람은 지금 그라운드 위에서도 같은 목적을 향해 다른 걸음을 걷고 있었습니다. 메시는 미래를 짓고 손흥민은 오늘을 살았습니다. 메시는 설계도를 그렸고 손흥민은 벽돌을 쌓았습니다. LA 메모리얼 콜리슴. 그곳에서 77,500명의 관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두 철학이 충돌합니다. 아니, 충돌이 아니라 조우입니다.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만남이 될 것입니다. 저는 벌써부터 그날이 기다려집니다. 이제 두 전설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케빈 백스터의 이야기 잘 들어보셨습니다. 리오넬 메시는 구단주를 꿈꿉니다. 우루과이의 팀을 세우고 메시컵을 만들며 축구 생태계의 기틀을 다지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축구를 떠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 어떤 지도자보다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같은 목적, 다른 방식, 다음 세대를 위한 헌신이라는 같은 꿈을 향해 두 전설은 각자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MLS는 이 두 사람 덕분에 변했습니다. 메시가 리그의 틀을 바꿨다면 손흥민은 리그의 온도를 바꿨습니다. 2026년 2월 LA 메모리얼 콜리세움에서 두 전설이 맞붙습니다. 세계가 메시를 경외한다면 LA는 손흥민을 사랑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 팬들 곁을 지키는 진심, 조용히 선행을 실천하는 겸손함. 손흥민 선수가 보여주는 이 모든 모습이 우리를 자랑스럽게 만듭니다. 앞으로도 손흥민 선수의 LAFC에서의 여정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